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7월 20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샤피게이트 소식입니다. 아리조나 마리코파 카운티 선거관리 부국장인 켈리 딕슨의 이메일에 의하여 샤피게이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메일 내용에 따르면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는 볼펜을 사용하여 투표지에 마킹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 당일날인 11월 3일에는 이 화면에 보이는 샤피 펜슬을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샤피 펜슬은 절대로 지워지지가 않는 마커의 일종입니다. 그래야 많은 투표자들이 선거 당일날에 투표를 할 때 이 샤피를 씀으로써 오류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11월 3일 선거 당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표가 많이 나온 것을 염두에 둔 의도적으로 불량 투표를 많이 내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간주가 되고 있으며 모든 스윙 스테이트에서 11월 3일 날 당일에만 이 샤피 펜슬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확인된 것은 아리조나 한 군데뿐이나 나머지에서도 이것을 사용하였다고 많은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동그라미 안에 까맣게 칠을 해야 할 때 볼펜은 좀 바깥으로 나가는 확률이 적지만은 또 볼펜은 나가더라도 볼펜 지우개로 지우면 됩니다. 그러나 이 샤피 펜슬은 지워지지 않는 영구 마크이므로 지울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불량 투표지가 발생을 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 전역의 스윙 스테이트에서 이런 샤피 펜슬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확인된 것은 이번 아리조나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미시간, 조지아, 네바다 등에서도 샤피 펜슬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이것을 샤피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지아주 감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하려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조지아주 국무장관실 홈사이트로 연결이 되고 있었습니다. 게이트웨이 펀딧 기자가 국민의 알 권리 FOIA라고 하는 그 서식을 통하여 신청을 하자 부랴부랴 지난주인 7월 16일자로 서류를 만들려고 조지아주 국무장관실과 감사를 하였다고 하였던 프로-VMV 간의 서신이 오간 것이 오늘 밝혀져서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VMV라는 이 감사회사는 아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 감사도 같이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들은 감사 결과를 아무 이상이 없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사이버 닌자에 의하여 엉터리 감사며 또 수많은 부정이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프로-VMV에서는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만 우리가 몇 개 검사한 것이고 이들은 감사를 한다고 하면서 적당히 샘플 몇 개만 보는 식으로 하여왔던 것이라고 게이트웨이 펀딧에서 오늘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한다고 하면서 감사 보고서도 없어서 7월 16일자로 서로가 공모하여 날짜를 소급하여 감사 보고서를 만든다고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입니다. 감사 결과를 발표한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월 19일자 케빈 맥카티 하원 원내대표가 1월 6일 미국 의사당 사건조사위원회에 공화당원 5명을 다음과 같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화당 하원에서는 짐 졸든 오하이오 의원이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 있으나 인디애나의 짐 뱅크스가 이 소위원회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리노이주의 라드니 데이비스, 노스다코다의 켈리 암스트롱, 그리고 텍사스의 트로이 노울스 등 나머지 3명을 지명함으로써 5명을 채우고 있습니다. 케빈 맥카티가 이것을 왜 받아들여서 지금 하는지 저도 상당히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6명이고 의장은 낸시 펠로시가 받으면 7표가 민주당 표입니다. 공화당 5표로 암만 해봤자 싸움이 되지 않는 이 조사위원회를 왜 만들어서 그게 동참하는지 모르겠고 여기에 지금 2명은 또 라이노가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3분의 2의 표를 낸시 펠로시가 원하는 대로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낸시 펠로시가 여기 지명에 대한 거부권도 같이 가지고 있으므로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나 1차적으로 케빈 맥카티가 오늘 발표를 한 것입니다. 결국은 공화당 지도부가 민주당의 하수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월 풀턴 카운티 커미셔너 의장인 팟 피츠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자 부정선거가 어딨어 하면서 이것을 묵살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많은 동영상이 공개가 되고 풀턴 카운티에서 특히 많은 부정이 있었다는 것이 직간접적으로 정보를 접한 이 의장이 오늘은 조지아의 모든 카운티가 포렌식 감사를 해야 한다고 스탠스를 바꾸고 있습니다. 잘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름에 우리가 좋아하는
벤앤제리의 아이스크림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깨있는 회사라고 하여 좌편향적인 회사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이 벤앤제리는 아주 유명한 좌빨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이번에 요르단 상과 동예루살렘 지역인 약자로 OPT라고 합니다. Occupied Palestine Territory라고 하는데 여기에 자기들 회사의 벤앤제리 아이스크림 판매를 더 이상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오늘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계속적으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겠다고 하였으나 이스라엘의 반응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이번에 라이선스 계약이 만료가 되면 니들은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니들 아이스크림이 취향이 아니야. 이런 반응이 연달아 나오고 있으며 한편 전직 총리였던 네타냐후는 이제는 우리가 어떤 아이스크림을 사지 말아야 할지 하는 것을 분명히 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트윗을 날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브라스카와 플로리다 주 경찰들이 텍사스 공공안전국과 CBP와 합류하여 데일리오 장벽을 넘어서 입국을 하고 있는 불법 입국자들을 저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불법 입국자들은 하이티 및 베네수엘라에서 온 불법 이민자들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다카 및 스테이 멕시칸 정책을 폐기함으로 인하여 불법 입국자가 누계가 약 100만 명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이 불법 이민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청소년들을 통하여 마약 밀매 루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도 폐기되는 이 청소년들은 마약을 전달한 다음에는 집단 수용소에서 그냥 하염없이 지금 세월을 보내면서 디폴테이션만 기다리고 있으나 디폴테이션 유예를 함으로 인하여 지금 코비드가 창궐하고 위생이 열악한 그 안에서 지금 이들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하고 있다고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군부대까지 동원하여 이들을 미국 각지로 보내는 것은 어떤 수송 경로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카 폐지에 대하여 텍사스주 법무부 장관인 켄 팩슨이 아주 잘한 일입니다 하고 박수를 크게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지 소로스와 빌 게이츠가 코비드 테스트 키트를 개발하는 회사를 4,100만 불에 사들이고 있습니다. 소로스 경제개발기금인 소로스 이코노믹 디벨롭먼트 파운데이션과 빌 게이츠의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이 이 회사를 인수합병을 하며 코비드 외에도 댕기열, 빌하르지아 등의 열대성 질병에 대하여 검사 및 치료약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타락한 두 사람이다 보니 선한 뜻으로 자기들이 인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인수한다고 하지만 믿겨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는 지금도 제주도 땅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백만 에이크를 텍사스에 사놓았는데 그 땅에 지금 무엇을 할지 아직까지 발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헌터 바이든 작품이 지금 50만 불에 판매가 될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으나 퓰리츠상 수상자의 작품 전문 감정가가 하는 말이 오늘 걸작입니다.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헌터 바이든의 그림을 보면 천불을 주기도 아까운 작품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베넬 모이즈 아이디 대통령이 아이디 경찰청장에게 죽기 전 마지막 전화를 걸어 내 목숨이 위험해 빨리 와서 나를 구해줘 하는 전화를 하였던 것이 오늘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암살 소식은 여러분들이 다른 매체를 통하여 많이 들었겠지만 일국의 대통령이 암살단에 의하여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주변의 비밀 경호원과 또 경찰들이 쫙 깔려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대통령 궁에까지 접근을 할 수 있었고 또 2층까지 올라가서 침실에서 총을 난사해서 죽였는지 아직도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리조나주 주 국무부 장관인 케이티 호비 11월 3일 선거 전에 많은 카운티에 전화를 하여 유권자 등록을 그냥 전화로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카운티 관료들은 이것이 불법인 것을 알고 전화 유권자 등록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리조나주 주 국무부 장관의 범법 행위는 도대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리조나주 법무부 장관은 여기에 대하여 아직도 수사를 재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불법이 드러나면 DOJ가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하는데도 아직까지 손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그 법무부 장관이 2022년도 아리조나주 상원에 자기가 출마하겠다고 아주 야무진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 찍어주기나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꿈도 아주 야무지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